네, 어제였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보수통합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월 중순에 통합신당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또 한편에서는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간의 당대당 협의체도 지금 출범해 있는 상황이죠.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2월 중순에 그럼 통합신당이 나오는 겁니까? 네, 저희가 이 범보수 중도 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실체를 2월 중순에는 통합신당이라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선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 시점을 목표로 지금 그 전에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한편에서는 당대당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자유한국당하고 보수당, 새로운 보수당 간에 또 논의가 있잖아요. 네, 그것은 뭐 또 저희 혁신 통합에서 하는 통합 과정에 네. 이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만의 이 당대당 통합이 아니고요. 예. 저희는 그 범위를 범중도 보수로 넓게 잡고 있고 거기에는 다른 이 정당 세력도 있을 뿐 아니라 네. 중도 쪽에 많은 세력도 저희가 인입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새로운 신설 정당 통합을 하려면 네. 당대당에도 협의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협의체를 만든 것이 아니고요. 네. 이제 비공개 이 대화 창구를 만들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혁신통합위원회에서도 양해된 사항입니다. 네. 그 새로운 보수당의 유승민 의원 보수재건위원장 맡고 있는데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당 창당도 있지만 뭐 선거 연대라든가 후보 단일화도 옵션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이제 통합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통합신당으로 잡고 있고요. 예. 그 선거 전술 차원의 문제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지금 이 통합을 하자는 것은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서 네. 그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 세력을 만들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네. 그런 강력한 세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뭐 선거 전술을 얘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커다랗게 봤을 때 이 보수에 참여할 수 있는 보수 통합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까지일까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지금 시민사회에서도 이 중도 또는 보수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시민단체들에서도 최근에 이제 연석회의를 만들어서 초기에는 조금 그 범위가 작았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그런 어떤 시민사회 세력의 수백 개 이상의 단체들이 지금 모여서 이런 중도 보수 통합에서 결의를 하고 또 그 참여를 지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단위에서도 이 통합이 기존에 뭐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통합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보다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어떤 인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통합이 됐으면 좋겠다. 또 이 중도와 보수의 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시고요. 네. 그에 걸맞는 인물들과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요. 그 결과가 이제 다음 주 말쯤은 가시화될 것으로 봅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희가 통합신당을 지금 구상하면서 이번에 그 청년 세대, 미래 세대와의 결합을 대단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통합신당에서는 이 신당 내에 당대당으로서 청년정당을 구축을 해서 청년정 진행 체계를 완전히 자율적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거기에 맞는 청년 세력들도 지금 규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범위가 커지다 보면은 양 사이드에 있는 극과 극에 계신 분들은 의견이 상당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입장도 그럴 것 같은데 먼저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안철수 전 의원 쪽은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 개인은 저희가 접촉을 아직은 하지 않았고요. 예.
그 안철수 의원이 국내 들어와서 정치 활동을 일정 기간 한 이후에 아마 그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안철수 의원과 활동을 같이 했던 여러 또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는 지금 다양한 대화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통합신당에 참여할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네. 우선은 우리가 다음 주까지 규합할 수 있는 만큼 규합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또 2단계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또 한편인 그 친박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공화당 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협통위를 꾸리면서 6가지 원칙을 이야기했고요. 예. 그 6가지 원칙에 동의하는 세력들이 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은 뭐 어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뭐 특정 인사 또는 특정 세력하고는 통합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그 완고한 입장을 갖고 있어서 현재는 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네. 이제 저희가 통합신당을 형성하고 뭐 가치와 원칙 또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뭐 협의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보수통합 준비하고 있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2월 중순이면은 이제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시기입니다. 네네. 이때 통합신당이 창당이 된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공천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네. 이미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 신당의 공천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동안 상당히 그 중요한 고민이었는데요. 예. 이 통합의 그 시간표하고 이 공천의 시간표가 통합이 너무 지금 늦게 시작이 되는 바람에 예. 맞지 않는 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지금 공천 프로세스를 진행 안 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고요. 네. 또 통합신당은 통합신당대로 되면 공천관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지금 이 새로운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통합의 정신을 살린 그런 공천관리위원회가 되면은 그 문제를 조금 해소할 수 있다고 봤고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김영호 의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되고 또 황교안 대표가 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정권을 줬습니다, 실제로. 네. 어제 그 뭐 공천관리위원 그 구성에도 황교안 대표하고 전혀 사전 협의하지 않고 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런 만큼 그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통합에 참여하는 여러 세력들이 일단 내용적으로는 큰 문제를 삼고 있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직은 이게 자유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또 통합신당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보완할 또는 협의해서 보완할 내용들은 좀 있을 겁니다. 그 점은 이제 앞으로 창당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그 네. 단위에서 또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네. 혁통위 차원에서도 지금 김영호 위원장하고 그동안 이런저런 대화를 해왔고요. 그런 어떤 통합 과정에 도움이 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되기를 요구했고 그런 정신을 일정하게 수용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당 창당이 된 이후에도 김용호 전 의장이 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 맡겠다고 수락은 하신 상황이네요. 예, 지금으로서는 김용호 의장께서 위원장을 하는 데 대해서는 통추위 내에서도 큰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각 당마다 공천 작업들 진행되고 있고 뭐 예비 출마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당의 공천 작업이 2월 중순 이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반발도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현장에서. 그런데 그 예전의 예로 보면 예. 야당의 공천이라는 게 그렇게 일찍 이루어지지 않고요. 아, 그래요? 뭐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요구가 굉장히 강하지만 예. 결국 여당의 그 공천 과정보다는 야당의 공천 과정이 조금은 늦을 수밖에 없고 또 네. 지금부터 이 공천 실무를 준비하는 데에도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공천 실무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통합신당이 형성이 될 것이고 네. 또 일단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기존 의원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라든지. 예. 뭐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조금 소요되고요. 그 과정에서 통합 과정이 함께 결합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보수 통합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제였습니다. 이 통합 보수신당 가칭 이것을 출연했을 때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먼저 좀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21일 양일간에 걸쳐서 유무선 ARS 및 무선전화 면접 통해서 19세 이상 성인 1,200명 대상으로 한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조사였는데 신당 창당하면 정당 지지율이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두 당 지지율의 단순 합계보다 꽤 낮게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어제 그 결과를 보고 내용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는데요. 예. 우리가 여론조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설문이 예를 들어서 아직 정당 명도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내용도 소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수통합신당이라는 가칭을 써서 그냥 넣어버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 조사를 가지고 마치 통합이 되면 이게 줄어들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다양한 또 여론조사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 통합을 그 정당에 대한 그 지지를 물으면 그 시너지가 훨씬 크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뭐 KBS 조사나 이런 그 조사에서도 통합에 대한 이 그 요구가 국민적으로 거의 57%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보수 쪽이나 중도 쪽은 훨씬 그 퍼센트가 높고 그런 어떤 다른 조사하고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8151번께서 중도 보수가 추구하는 이념은 뭐라고 보시는지요라는 질문도 주셨고요. 또 최종적으로 통합 보수 신당이 탄생을 한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실지 같이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가치를 결정을 했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이 많은 부분에서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서 이 헌법 정신을 올곧게 지키고 발전시키는 게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해서 자유, 공정, 공화, 민주 이 네 가지 가치를 중시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미래를 선취하는 정당. 이제 기존의 보수 정당이 자꾸 과거 지향적인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그 미래 가치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 미래 가치 가운데에서도 이제 창조성이라든지 인간의 이런 그 가치를 대단히 중시하면서 이 미래 기술 주도형 이 경제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해가겠다는 것을 천명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기존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기존 보수 정당에 대해서 좀 비호감을 갖는 이유는 문화와 체질, 행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너무 노령화돼 있거나 또는 미래 세대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친화적성을 못 보였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문화와 체질 행태 혁신 그쪽의 과제들을 저희가 많이 담아놨습니다. 지금 이 방송에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이게 과거로 가는 정당이 아니라 미래로 가는 정당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이제 이번에 많이 규합하고 또 공천하고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위성정당 지금 지역 정당은 다 창당 완료한 것 같아요. 신당이 만들어지면 이 위성정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뭐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실 이 선거법 자체가 상당히 하자가 있는 선거법을 만들어놨고 야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연동형의 기본 취지는 정당 투표에서 비례대표를 우선으로 하고 지역구가 거기에 따라서 의석이 결정되게 하는 제도인데 지금 비례대표 연동형을 매우 적게 만들어 놓고 사실상 지역구 의석 많이 가진 정당을 규제하는 선거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동의 없이 통과된 선거법이라서 그건 다수 정당이 불이익을 보라는 이 선거법에 대해서
이 총선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면에서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방법의 하나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것을 기존의 뭐 정치인들이 나눠서 하는 방식보다는 네. 혁신의 방법으로 이걸 조금 담아낼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걸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시긴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이었습니다.